줌이 업데이트되면서 녹화를 시작하면 이렇게 리코딩을 한다고 모두에게 알려지더라고요. 이거 녹화 몰랐는데, 꼭 해야 되나요? 그럼요. 이거 녹화해서 저희 뭐지? 이렇게 콜람데오 유튜브에 이렇게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화장이라도 하고 모임에 올 걸. 아, 이술이라도 바르고 올 걸 그랬어요. 그러게. 나도 면도 좀 하고 올 걸 그랬네.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 교육을 하고 전체 교육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광고하고 기도 짧게 하고 이제 모임을 마칠 예정이고요. 아마 오늘부터 해서 한 짧으면서 아주 길면 6주 정도의 시간 동안 명철이가 엔지니어 이론 관련된 교육, 중재랑 같이 하는 거지? 정기적인 부분만 제가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명철이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중재랑 명철이랑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들으시고 어떤 맥락에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정기적인 부분에서는. 네. 질문을 마구마구 해주셔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아니요, 하시거나 질문 아니면 안 질문을 받습니다. 마구마구 해서 중재가 질문 안 당황할 받을 수 있도록 질문 안 받을 겁니다.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육 들으시면서 평상시에 좀 엔지니어 쪽에 뭐 장비라던가 소리의 전달이 어떻게 되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셨다면 자유롭게 질문을 하셔도 제가 계속 질문하라고 하는데 네,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을 이렇게 장전을 해놓으셨다가 이따가 이렇게 발사를 해주시면. 저기 뭐야, 태성이나 이 남철이는 안 들어도 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그래도 다 들어야죠. 다 들어야죠. 아니, 전기과한테 전기를 왜 가르쳐요? 네.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다 잘 알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공유를 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엔지니어 오늘 누가 준비를 하는 거지? 네, 오늘은 제가 짧게 그 전기적인 부분만 좀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중재가 강의를 이제 해주실 건데 아니, 강의는 아니고요. 네, 그냥 예, 어, 소소한 정보 전달. 네. 소소한 정보 전달. 네. 뭐 공유를 해야겠죠? 네, 화면 공유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교재를 좀 보면서 해야 될 네, 것 같아서요. 네. 그러면 일단 공유를 중지를 하고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전기과거든요. 근데 전기과였어요. 전기과였는데 어, 이런 정기적인 또는 수학적인 아니면 뭐 물리적인 이야기들을 아침부터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어, 그, 그래서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 건 먼저는 어, 이 시간에 그만큼 엔지니어에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런 이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모임이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시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기도 하고 어렵다 보니까 잘 귀에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은 지루해지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하듯이 그렇게 이 시간 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고 또 금방 일어나신 분도 있을 텐데 잠을 속히 깨고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또 이 시간을 이끌어가는 중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예,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재밌게 하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루하게 하면 모두가 잠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게다가 지금 이제 그 비디오를 켜고 있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3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비디오를 좀 다 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예, 세수라도 잠깐 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같이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체적으로 엔지니어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른 시간에 이렇게 또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게 될 터인데, 그 내용들이 아마 너무나도 멀리 있고 또 상관없는 내용들일 수도 있어서 지루하게도 보일 수 있고, 또 '이것이 뭐가 중요할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엔지니어에 관련된 부분들을 알고 또 찬양팀의 일원으로서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오니 이 시간 모두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정말 이른 아침부터 이 모든 시간들을 함에 있어서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잠 깨고 집중해서 이 시간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중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기 바랍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찬양팀이 각각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이것들이 영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를 잘 이해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코남대우 영어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엔지니어 교육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엔지니어 교육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소리들 하나하나가 영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 그 이론들과 실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엔지니어 팀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돕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사오니, 주님, 정말 우리가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 또 진부한 이야기들이 시작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고, 또 이 시간을 진행하는 중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시작을 해 주시면 되고요. 화면 공유는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 바로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요? 맞나? 그렇게 되면은 부산인가요, 여기가? 부산? 객관식 25 문제가 있고. 자, 이거 이렇게 기본인 것 이렇게 같은데. 하면요? 이렇게 하면? 네, 보여요. 네. 네네네. 우선은 아침 일찍부터 전기를 말하게 돼서 참 많이 부담이 되고, 네, 자꾸 사람들이 더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들어오셔도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화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 이거 잠깐만, 화면이 그 왜 안? 밑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전체 보기. 네, 됐다. 네, 질문이 있으신 거는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저희 이제 음향 시스템, 이 전체적인 사운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우선은 간단하게
정기적인 부분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음향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그 음향 전문가인 정명철 형제가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조금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명철이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커리큘럼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카톡방으로 한번 올려드렸는데 저는 교재는 이 교회 음향을 위한 시스템, 음향 시스템 입문이라는 거를 해둘 건데요. 이 책이 이제 다른 것보다 조금 사실 이론적인 부분에서 막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교회 음향에 있어서는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카톡방에 제가 다 공유해 놨으니까 PDF 파일로 다운을 받아 보시고 같이 읽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사항들은 이제 뭐 전기부터 해가지고 뭐 소리, 음향 기기가 어떻고 뭐 연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제 전기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접지가 무엇이고 전기 노이즈가 있고 또 전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이 접지라는 게 어떻게 설명하면 굉장히 쉬운 거지만 어떻게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이제 전기 기사적인 부분들을 다 제하고 일반 상식적인 면에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접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보면 짤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배철수라는 분이 예전에 가수였던 거는 아시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배철수라는 분이 마이크를 잡고 감전을 당했던 사고가 198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이분이 배철수인데 잘 보세요. 네, 네, 이게 완전히 방송사고죠. 이렇게 왜 이래? 네, 대단히 죄송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어, 네, 이게 감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마이크를 잡고. 네, 개인으로 가는 게 무슨 말이야? 어쨌든, 네. 네, 여러분께서도 마이크나 이 음향 장비, 특히나 전기 장비를 다루는 모든 걸 다루실 때 감전될 여지가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누전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조심을 해야 될 상황들이 비 오거나 아니면은 이 습도가 높은 날들이 있죠. 그런 날들에 대해서는 이 감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조심을 한다고만 해가지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 기기적으로 감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걸 접지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접지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전기의 기초적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전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류와 교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220V는 교류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충전을 한다든지 저기 콘센트에 꼽는 모든 전기는 교류. 우리가 상용 전원으로 사용하는 전기는 모두 교류를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배터리로 사용하는 것들 예를 들면 그 저 뭐 있죠? 뭐 후레쉬 막 이런 것들에 이제
배터리 건전지를 넣어서 무선 마이크 건전지 넣어서 사용하죠. 그런 것들 보면 그런 것들은 다 직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직류와 교류의 차이점이 뭐냐? 가장 큰 차이점은 직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 보시면 직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향 장비에서는 대부분 다 DC를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음향 장비에 들어가는 전원은 AC를 사용합니다. AC는 교류 전원으로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고요. 대신 위상차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 대역이라는 게 따로 존재를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60Hz라는 주파수 대역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교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상은 사실 좀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기의 공급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싹 다 무시하세요. 이거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뭐 3상 4선식에 380V, 220V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 같은 전기쟁이들이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음향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캐논 선 있잖아요. 캐논 선을 보시면 이렇게 앞놈 쪽에는 구멍이 3개가 있고 순놈 쪽에는 이렇게 튀어나온 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캐논 사진이 있을 텐데 케이블 잠시만요. 캐논 사진이 참 낫겠다. 우리 캐논을 보통 또 XLR이라고도 부르는데 잠시만요. 자료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심심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구멍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요게 이 케이블도 직류를 사용해서 이제 전력을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이제 소리를 송출하게 되는데 송출이라는 거는 보낸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는 그렇죠. 성교사님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구멍이 3개가 나와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교류가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다고 했는데 왜 구멍이 3개냐? 우리는 음향에서 케이블에서 플러스를 핫, 마이너스를 콜드,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실드라고 합니다. 이 실드의 개념은 뭐냐면 이 실드가 바로 접지 또는 노이즈 감소를 위한 하나의 전달체로 전도 물질로 사용을 하는 빈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접지의 간단한 이 전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특히나 직류에서는 전기의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라는 부분이 우리가 어렵죠. 음향 장비는 전부 직류인가요, 교류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향 장비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전원들은 거진 다 직류를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송출하는 것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선 교류를 사용하고 어떤 부분에선 직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내일 주일날 만났을 때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딱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뒤 부분 다 자르고 딱 필요한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다. 네. 그리고 우리 음향에서는 소리를 송출하거나 이럴 때 인풋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부 직류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케이블에 보면 구멍과 이게 튀어나온 게 세 개가 있는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실드를 의미한다.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예,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이거는 다 전기에 관련된 부분인데 음향에서 사실 전기가 여러분이 전기로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접지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접지를 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에 대한 감전 사고를 방지하는 게 사실 주 목적입니다. 주 목적인데 어, 여러분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케이블을 만지거나 마이크를 만지거나 또는 스피커의 전원을 켜거나 할 때 전혀 감전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으셨죠. 그게 왜 그랬냐면 각 전기 기기들은 모두 이 접지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접지를 해라. 그럼 접지가 정확히 뭐냐? 전기가 흐를 때 필요 이상의 전기가 흘러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 제품이나 또는 음향 장비들의 겉으로나 또는 바깥으로 새는 전기를 막아서 그렇죠. 예,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딱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플러스에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돼서 이게 전기 이제 어떤 기기들이나 그 겉표면에 흘러서 인체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이 전류 개념으로 봤을 때 아주 작은 우리가 음, 물리 치료할 때 전기 치료 받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몸에 뭐 붙이고 짜릿짜릿해지는 그런 느낌 아시나요? 네, 아실 거예요. 네, 그 짜릿짜릿한 게 아주 미세한 전류를 몸으로 흘려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께서 이게 미리 암페어 단위로 흐르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암페어 단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찌릿찌릿이 아니라 짜르르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께서 우리 몸에 신경이 전달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신경이 전달되는 모든 신호가 일종의 전기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신경으로 근데 너무 큰 전류가 내 몸으로 들어와서 그 신경 계통을 방해하고 또 그에 따른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몸이 다치게 되는 거죠. 심장 마비가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가 다른 곳으로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접지예요. 자, 그러면 접지를 어떻게 하느냐? 접지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코드만 잘 꼽으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콘센트에 보시면 우리가 요렇게 그 꼽는 데 말고 요 양 옆으로 이렇게 쇳덩어리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내일 가서 보실 수 있어요, 다. 요렇게 쇳덩어리들이 붙어 있는데 이게 다 접지예요. 말씀드렸죠? 모든 전기 제품은 접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건물에는 공통 접지라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선교사님께서 지금 화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 거의 지금 선교사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르치시는 부분이 바로 접지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접지를 했는데 이 접지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접지는 어디에 박혀 있냐면 건물에 땅에 박혀 있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땅에 박혀 있어서 플러스에서 제로 베이스로 전기가 흐르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우리 몸도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그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죠? 네, 그냥 다 무시할게요. 다 넘어가고 접지를 만지면 감전이 안 됩니다. 접지를 만지면 감전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기적 이론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맞아요. 접지를 잡고 있어도 감전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우리 삼투압 현상이라는 거 아시죠? 소금물이 진한 데랑 진한 컵이랑 그다음에 소금이 하나도 없는 물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 이 소금이 막 이렇게 간다 그러잖아요. 이걸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기도 일종의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많은 데에서 내 몸과 0, 땅은 전하가 전혀 0이에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땅과 내 몸이 이렇게 같이 뭔가 있으면 오히려 내 몸에서 땅으로 전기가 흐르죠. 내 몸에서 흘러야 되는 전기가. 그렇다고 진짜 막 흐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전기가 접지를 통해서 땅으로 이미 해소가 되고 아예 제로가 되기 때문에 네, 감전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접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모든 전기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접지인데요. 어,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면에 보시듯이 공통 접지와 독립 접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크게 모르셔도 되는데 공통 접지는 그냥 건물의 통짜배기로 접지를 넣어놨다. 끝. 네,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근데 그냥 정의만 내려드릴게요. 공통 접지는 건물 통짜배기에 접지를 심었다. 끝. 독립 접지는 별도의 접지봉을 뭐 사용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다 무시하시고 각 전기 제품들에 들어가 있는 접지 사항을 그냥 독립 접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죠? 예를 들면 공통 접지는 우리 코란데오가 되는 것이고요. 독립 접지는 싱어팀, 뭐 엔지니어팀, 워십팀, 아키팀 또는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 개인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전기 노이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기 노이즈가 왜 생길까요? 전기 노이즈가 생기는 이유는 진짜 단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 전기가 흐르는 모든 그 물질들은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V는 IR이라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네. 그 V는 IR에서 이 R이 V는 IR. 여기서 R이 곧 저항을 의미합니다. 저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흐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막는 거기 때문에 전류가 그 저항을 지나가면서 싸우게 돼요. 싸우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열받죠. 둘 다 열받으니까 거기에 따른 열, 그리고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열 에너지로 전기의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에 따른 부사물로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어딜 지나가려는데 도원이가 저를 못 가게 막 막아요. 막 막아요. 그래서 저는 도원이를 뿌리치려고 막 이렇게 막 힘을 줬어요. 도원이도 저를 못 가게 하려고 막 힘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렇죠. 저랑 도원이랑 막 하다가 막 도원이가 저한테 막 욕하고 저도 도원이한테 욕하고
막 멱살 잡고 이러다 보니까 소리가 나죠. 시끄러운 소리가 나죠. 예. 그럼 그게 노이즈가 되는 거고, 막 도원이가 막 저 못 가게 하려고 옷을 막 찢어버렸어요. 막 윗옷을 막 찢어버렸어요. 막. 그러면 그 옷에 부산물이 남죠. 그 자리에. 이런 것들이 다 노이즈로 발생이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네.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들리는 화이트 노이즈라는 거, 핑크 노이즈라는 거, 또는 이렇게 막 뭔가 타는 소리, 지지직 거리는 소리가 나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은 뭐 주파수 대역에 따라 뭐 뭐 험, 버즈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다 무시하시고요. 그냥 내가 지나가려는데 도원이가 막는다. 그래서 싸웠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옷이 찢겨서 거기에 따른 부산물이고 이것이 전선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나오는 소리가 노이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목이 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제품에는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노이즈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에서 연결되는 선뿐만 아니라 믹서 내에서도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기에서도 발생을 하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스피커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사실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게 어차피 한 채널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채널을 찾고 그리고 채널 내에서 접지를 걸어줍니다. 그거를 우리는 그라운드 리프트라고 해요. 아주 간단한 예로 DI박스에 보시면 G라고 써 있든가 GF라고 써 있든가 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칸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런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접지를 의미하는 상징들이고요. 이 접지들을 통해서 노이즈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노이즈가 제거가 되느냐는 추후에 우리 정명철 형제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음향에서는 교류보단 직류를 대부분 다 쓴다. 둘째, 이 접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접지는 노이즈가 생기면 접지를 통해서 전기를 흐르는 되면 노이즈를 제거하면 그거 그라운드를 예 맞습니다. 예 아닙니다. 명철 형제님 오해십니다. 예 이게 음향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랬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성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노이즈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쨌든 전기거든요. 전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지라는 것은 제로 베이스로 땅에 박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노이즈가 결국에는 0으로 땅으로 흡수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걸 바로 그라운드 리프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접지라는 것이 영어로 그라운드예요. 리프트는 옮겨준다. 그래서 그라운드 리프트를 켜주면 접지가 땅으로 이렇게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게 된다. 예. 이 쓸데없는 소리가 안 나게 된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위칭 노이즈라고 있는데 여러분 아실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우리 음향 시스템은 사실 켜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끄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싱어팀 마이크 다 쓰고 나서 해체한다고 했을 때 엔지니어 팀한테 또는 악기팀 그 개인 악기들 해체할 때 저희 엔지니어 팀한테 뭐라고 요청하시죠? 뭐라고 요청하시죠? 네,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네. 빼도 될까요? 맞죠? 빼도 될까요? 왜 물어볼까요? 뭐 해달라고? 우리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냥 빼면 펑 터지는 소리 나요. 맞아요. 그냥 끄면 펑 터지는 소리가 나죠. 그게 그래서 저희한테 뮤트 해달라는 의미로 이거 빼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게 바로 스위칭 노이즈예요. 이게 왜 발생을 하냐면 모든 전기 제품, 그러니까 이건 모든 전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전기를 투입, 차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전기와 전기를 연결하는 것들이. 그럼 이건 차단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붙여요. 이걸 투입이에요. 투입을 하면 전기가 흐르겠죠. 떼면 전기는 끊깁니다. 그렇죠. 투입, 네, 이게 투입이에요. 차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성교사님을 보시면 돼요. 네, 투입, 네, 이렇게 된 게 투입, 그리고 빼면 차단. 네, 이게 바로 투입과 차단인데 전기는 투입을 하면 아주 작은 이상 전압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 이상 전압이라는 것은 잘못된 전압, 이상한 전압. 그래서 이상 전압은 아주 흐르는 전기보다 좀 큰 스파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배터리 보면은 이거 잠시만요.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마 나올 텐데 자 여기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어디야? 네, 요 어디쯤일 텐데. 네, 안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는 게 되게 민망하네요. 네. 어쨌든 네.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간단한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게 닿지 않아 있으면 차단, 닿아 있으면 투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출입문 도어를 열면 문이랑 벽이랑은 떨어져 있죠. 이건 차단이에요.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쾅 소리가 나죠. 엄마랑 싸우고 나서 에이 그러고서는 들어왔는데 문을 닫았는데 쾅 소리가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빠가 들어오죠. 네. 그 쾅 소리가 이상 전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쾅 소리를 없애주기 위해서. 근데 그 쾅 소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을 닫았는데 쾅 소리 나서 엄마랑 싸웠는데 쾅 소리 나면은 아빠가 들어오죠. 그게 음향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그런 쾅, 어떤 뻥 하는 것들이 스피커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원이가 저를 지나가다 뒤통수를 빡 때렸어요. 그럼 저는 어질어질 하겠죠. 귀에서 이명이 들릴 거예요. 예. 근데 다음날 또 지나가다가 도원이가 저를 또 때렸어요.
그럼 또 머리가 아프고 이명이 들리겠죠? 그럼 1년을 때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바보가 돼요. 네, 저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스피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피커도 자꾸 전기로 누가 빵! 빵! 때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가 바보가 돼요. 그래서 고, 중, 저역대의 소리를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고, 중, 저가 있는데 여기서 소리 하나가 안 나오기 시작하고 아니면 아예 전기 소자에 이상이 생기가 되고 예.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장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베링거 B2로 모니터 스피커로 쓰던 거 우리 저기 보금관 7층에서 쓰던 거 그것들은 대부분 다 20년이 넘은 장비들이에요. 예. 그걸 왜 그렇게 썼느냐?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잘 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서지 그 이상 전압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은 모든 전기는 쾅 소리를 낸다. 닿으면 투입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쾅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노이즈 대책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노이즈가 결국에는 그 이제 잡소리 이런 것들인데 뭐 단순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DI 박스에 그라운드 리프트 기능이 있고요. 또는 믹서에도 다 실드가 다 들어가 있고요. 케이블도 실드가 다 들어가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DSP 뭐 디지털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전자 장비들로부터 전부 다 이 노이즈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보금관 7층에서는 막 그라운드 리프트를 걸었는데도 막 지지직 소리가 나죠. 언제?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그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셨다면 접지가 다 연결 다 잘했고 그라운드 리프트도 걸었어요. 근데 왜 잡음이 발생을 할까요? 지지직 거리는 게. 건물의 접지가 안 되었나? 그쵸? 전력이 딸려서. 그렇진 않습니다. 전력이 딸리면 아예 전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이 딸리는 건 좀 아니고요. 건물의 접지는 무조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건 법적으로 되어 전력이 딸리면 엘베가 멈추죠. 이건 좀 정기적인 건데 아마 딸려도 엘리베이터는 안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비상 전원이 따로 있어요. 예, 이거는 그 법적으로 따로 있습니다. 네, 전파 간섭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점은 좀 달라요. 전파 간섭이라는 말은 이거는 조금 이 전자기학으로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 단어인데 허용 전류를 넘어서 어려운 단어 쓰지 마시고요. 허용 전류 전혀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잡음이라는 거는 그라운드 루프 명철 형제님 그 그라운드 루프 그런 단어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라운드 루프 결국에는 접지가 땅에 제대로 안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땅에 제대로 안 박혀 있어서 땅이 0이고 이 손짓이 되게 안 좋다 그러는데 땅이 0이고 여기서 플러스가 막 이렇게 있는데 이 플러스가 땅으로 이렇게 흘러서 땅으로 이 잡음들이 소모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죠. 하은이가 정확해요. 얘가 오히려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전압이 접지봉을 타고 우리 쪽으로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라운드 루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엘리베이터에서의 노이즈가 결국에는 우리 장비 쪽으로 흘러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건축이 제대로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다. 하지만 건축이 제대로 됐어도 이런 현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보금관은 지금 지어진 지 한 18년,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접지봉도 구리선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오래되고 습한 데 있고 이렇다 보면 이 녹이 슬어요. 이 녹이나 이런 부분은 저항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접지를 열심히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장비에도 당연히 좋지 않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건관에서 우리 장비를 안 쓰는 게 좋지만 사실 그 양이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뭐 근본적으로는 안 좋은 게 맞지만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자동 전압 조정기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되고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도 그냥 모르셔도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전원을 구성하느냐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는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직류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그라운드 리프트 그렇죠. 그라운드 리프트 접지 요 세 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기기를 만질 때는 조심해서 만져야 된다. 두 번째, 노이즈가 발생을 할 때는 그라운드 리프트를 적용해주면 된다. 근데 악기들은 대부분 DI 박스에서 그라운드 리프트를 적용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있다. 그리고 전원을 끄고 켤 때는 반드시 엔지니어가 뮤트를 해줘야 된다. 뻥뻥 소리 안 나게요. 이렇게 세 가지. 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아주 기초적인 그 음향 전기는 전부 다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추후에 또 궁금한 거나 어려운 것들이 있으시거나 또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이제 실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좀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또 그때그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수업 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정기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도.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많이 되셨나요? 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명철이가 하는 거죠? 예. 전기가 워낙 어렵기도 하고 사실 너무 가까이 있지만 그 내부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중기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마 관련된 전공자들이 그래도 둘, 셋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자세한 것들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자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런 거는 이해하려고 하시기보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이렇게 딱 넘어가시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까 그 송골매 아저씨처럼 마이크 잡았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접지 잘 신경 쓰고 그리고 어, 물 묻은 손으로 그런 기기 만지면 안 되는 거 모두 다 아시죠? 네. 집에서도 네.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 아까 접지 얘기하면서 노란색 그 부분 만지면 감전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감전 안 되는데 거기에 그 구멍 2개 있잖아요. 거기에 뭐 꽂으시면 큰일 납니다. 거기 꽂는 순간 감전이 아니고요. 저기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어 어쨌든 오늘 이제 이렇게 강의해 준 중재 너무 고맙고요. 또 다음 주에 강의해 줄 명철이 기대해 봅니다. 네. 네, 하나만 꽂으면 안 통하는데 어 큰일 나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다음 주에 또 이제 기대해 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 소리의 흐름에 가면은 좀 더 실질적인 얘기들 그리고 음향 장비들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꼽는 그런 장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장비들의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서 이렇게 이론 듣고 또 이제 주일날 가가지고 기기들을 이렇게 좀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즉문즉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짧게 광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광고는요. 우선은 내일 그 주일 모임 10시 5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식사하실 분들은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합 기도 그리고 세팅하는 거는 11시 50분부터 12시 반까지 합니다. 보통 이게 예배 시간 끝나면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들쑥날쑥 하기는 한데 12시 반 전에 세팅 다 끝날 수 있도록 하고 연습은 12시 반부터 1시 45분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6월 5일 날 예배팀 전체 예배가 있습니다. 앞서 수요일 날 광고 드렸던 것처럼 포럼대회 모든 분들 필참해 주시고요. 6월 달에 미참할 경우에 6월 달 라인업에서 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아직 전체적으로 공지된 건 아니긴 한데 원래 반일 수업 선교사님이 준비를 하실 예정이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어떤 좀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게 됐어요. 네. 6월 5일 날 다 오셔요. 와주세요. 네. 어떤 사정이 있으시면 꼭 얘기해 주시고요. 꼭 얘기해 주시고 가능하면 다 참석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코남대회의 작은 규칙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모임을 만들고 함께 참여하자라는 취지로 온오프 모임에 지각비가 있을 경우, 지각하실 경우에는 1,000원씩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모임을 참여하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모임을 꼭 참여하자라는 맥락에서 한 달 결석비, 한 달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0원. 지각비랑 결석비는 코로나19 모임 통장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한 달 동안 지각이나 결석비가 전혀 없을 경우에 모두가 참여하고 또 모두가 결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교사님 저랑 이제 몇몇 분들이 함께 코럼대우 전체에게 소정의 간식을 섬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모임을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요. 방중 예배는 이제 올해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현장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유튜브로 중계를 하더라도.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방역 수칙에 조금 저촉이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줌 예배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라인업도 변동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코람데오가 찬양을 하는 거 역시도 방역 수칙에 접촉이 되는 부분이어서 찬양 부분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이 부분은 주중에 좀 더 정확하게 정해지면 그때 이제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라인업 이제 일정 이제 각자 이제 방학 때 일정들 좀 살펴보시고 알려주시고요. 21년도 여름 수연의 살랑 지금 여기서 흐르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목금토 주일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녁마다 예배가 있을 예정이니까 수연의 라인업 일정 알려주시고 아마 라인업 연습도 그날 당일날 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주일날 여기에 연습 시간을 조금씩 할애해가지고 곡이 미리 나온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중에나 토요일날 모이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일 연습이나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하거나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코남대우 신입부원 모집을 할 예정인데요. 이게 예배 사역팀 전체랑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봉사 인원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함께 광고를 하고 그리고 함께 어떤 부서인지도 설명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율 중이고요. 관련해 가지고 뭐 선교사회나 운영이나 여러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중에 모집을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해요. 내일 주일 예배, 찬양을 위해서 주일 예배와 또 찬양을 위해서 내일 그 설교는 한세희 선교사님이 하시고 인도는 도원이 맞죠? 네, 도원이가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본인이 생각했고 또 본인이 함께 기도했던 부분들을 다 이제 공유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찬양과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먼저 은혜 받고 또 시베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콜람데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진행해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귀 맞나? 오른쪽 귀구나. 네. 귀가 지금 이제 수술해가지고 치료 중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의 환경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제, 재학생들은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바쁠 기도 할 텐데 서로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그래서 코람데오 전체 영혼을 위해서 영혼들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가능하시면 좀 음소거를 해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제 목소리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한테 안 전해져가지고 외로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음소거를 해제를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내일 있을 예배와 찬양 그리고 우리 코람데오 영혼들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주신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영광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역사해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끌어주신 정말 너무나 주일 예배와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우리가 찬양 또 가운데 함께하여 내일 주시옵소서. 예배를 예수를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리고 예배 함께하고 가운데 아버지 찬양의 예배의 자리에 포문을 여는 있습니다.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을 예배를 다하고 통하여서 마음을 많은 다하여 하나님 심령들이 정말로 그리고 하나님께 시베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이 마음을 하나님 다해 앞에 찬양할 수 기도할 수 있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앞에 예배 바라볼 수 있도록 가운데 모든 도와주옵소서. 시간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셔서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듣고 찬양의 은혜를 자리에 받으며 서게 되는데 승리할 수 주님 있도록 아버지 조금만 이 도와주시고 찬양을 합사하여 통해서 내 분량을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우리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찬양하면서 먼저 열고 그 코람데오 말씀이 우리 정말 안에 그 들어와서 의미를 다시 힘주었을 한번 때 그 결과에 대해 되새겨볼 수 있도록 기대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이루실 인도하여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기대할 수 또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코람데오 도와주시고 영혼들을 함께하여 위해서 주시고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하나님 어떤 주시옵소서. 자는 또한 우리 지금도 시험 코람데오 기간인데 영혼들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있고 또 어떤 영혼들 자는 하나님의 몸이 안에서 아플 수도 더욱더 있고 힘을 또 다하여 어떤 자는 정말 바쁜 하나님을 회사 생활 사랑하고 가운데 섬길 수 있을 있도록 수도 주님께서 있는데 도와주시고 지금 추모를 하나님의 접하기 것으로 신령들 그 말미암아 우리가 자리에서 그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상황에서 충성을 정말 다하고 영육간의 간권을 성령의 베풀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옵고 또 더욱더 서로가 힘을 서로를 다해서 붙드는 하나님의 든든한 뜻을 모임이 이루게 하는 되시도록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정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신 모임을 것들에 만들어가기 대해서 더 원하고 또 감사하고 함께 주신 모임을 것에 대해서 이끌어가기 감사하는 원하오니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며 정말 아버지 서로를 붙들고 모든 서로에게 상황과 마음을 아버지 표현할 수 있도록 모든 주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고 시간 인도하여 속에서 주시옵소서.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모든 찬양하며 것을 함께할 수 있도록 바라옵고 주님께서 예수의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임하옵시며 뜻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 죄 지은 지은 자를 자를 사하여 사하여 준 것 준 것 같이 같이 우리의 우리의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들게 들게 하지 하지 마옵시고 마옵시고 다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옵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박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싱어팀 이제 형제자매 오프라인 모임이 있고 내일 또 악기팀 오프라인 모임이 있고 엔지니어 팀도 오프라인 모임이 있을 텐데 각각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 이거 잘
해주시고요. 서로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예.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모임 마칠게요. 내일 만나요. 네. 오, 엄청 빠른 퇴장. 종료합니다.